고향 총선과 관련된 뉴스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동안 좀 전해드리다가, 자, 이번 주부터는 또다시 우리 고양시 시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소식 중심으로 고양신문 뉴스체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발하는 투자 업무 협약에 대해서 성과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었죠. 이 북경자동차가 이제 고양시가 발표했던 그 투자 유치 보도자료에 대해서 반박 성명서를 냈었는데요. 이동환 시장이 이날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회용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중앙도서관 필요성에 대한 시정 질의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이 왜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현 당선인의 공약이었죠. 경의중앙 강남선 과연 실현 가능한지 저희가 좀 더 짚어봤고요. 고양시 1회 추경안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정보입니다. 이번 주말에 개막하는 꽃박람회와 함께 가볼만한 고양시 맛집과 카페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부터 고양시 의회가 지금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시정 질의한 내용들 중에 저희가 관심 있는 거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 당시에 투자와 업무 협약 성과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발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때마다 해외 출장을 나가는 이유도 다 이 때문이다. 정작 제대로 된 성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이렇게 높아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이거 성과 부풀리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죠. 김혜련 시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동환 시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작년 한 해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 분석을 해보니 업무협약 24건 중에 20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아예 그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미기재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다. 이러한 허울뿐인 협약을 마치 투자 유치의 성과로 자랑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가 아니냐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던 그런 내용들과 달리 실제로 이 투자 유치 가능성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은 1조 3천억 원, 예, 엄청난 규모의 투자 유치라고 보도자료를 시간 내서 이제 논란이 됐었죠. 국제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위와 고양시가 협약을 맺었다. 국제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위라는 데가 이게 사실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 저희가 알아보니까 발족을 하고 이게 등록돼 있는 이런 단체도 아니었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요건도 이번 시정 질의에서 나왔다면서요. 일단 이 투자금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대체. 코인 투자자들에게 모집하는 코인 투자금 아니냐. 이 투자금을 1조 3천억 원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투자금의 조성 방식이라든지 투자 이행 계획 그런 것들이 업무협약 내용에는 전혀 전무하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이 단체 또한 이제 코인과 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김혜련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했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블록체인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업무 협약을 믿기로 해서 이 투자자 모집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사실 핵심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날 시정 질의에서 이제 영상 자료로 제공이 됐었던 올해 1월에 방영됐던 그 KBS 추적 60분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4조 원대의 코인 사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업무 협약을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뭐라고 답변했나요? 지금 뭐 미래의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는 시기고, 그리고 네. 현재 뭐 가상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국가 화폐처럼 사용하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도 아주 이례적인, 세계에서 있기도 유일한. 하던데,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극단적으로 가서 이제 코인 사기 문제까지 발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자체 업무 협약이 이렇게 악용된다면은 네. 이거 사실 문제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너무 나이브한 인식이 아닌가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들이 결국엔 경제자유구역이나 또는 바이오 산업 공모의 근거 자료로 이렇게 활용된다. 자, 이거 괜찮은 건가요? 김혜련 의원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경제구역 지정, 이건 바이오 뭐 산업단지 지정 이거 물론 중요하고 본인도 원한다. 그런데 이렇게 왜곡된 기초자료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될 경우에는 후폭풍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후폭풍이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정하고 유치를 했는데 산업단지를 정작 기업 분양은 안 되고 고양시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봐서는 고양시는 그냥 있는 협약 없는 협약 그냥 남발을 해서 다 끌고 와서 마치 지정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모든 우리 고양 시민들이 다 같이 경제구역의 성공을 열망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통해서 이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마음입니다.
김혜련 의원의 추가 질의에서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질문과 답변이 나왔는데요. 북경 자동차의 거액의 투자 유치 고양시가 따냈다. 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자, 이거가 또 허위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는 북경 자동차의 입장은 우리는 투자 약속한 거 없다. 근데 이제 고양시에서 이런 보도자료 냈다. 우린 이거 이제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여기까지였잖아요. 이동환 시장은 뭐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영상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우리 세계 자동차 산업이 현재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미국과 FTA 체결 협정 국가인 멕시코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한국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칫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중국 기업 생산 차량에 대한 생산 지역 불문 관세 부과 확대를 우려해서 제3국 투자 언론 보도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는데요.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이나 멕시코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칫 이제 미국으로부터 관세 회피 수단으로 비춰져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이 제3국 투자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언젠가는 알려지게 될 텐데 이게 말이 되는 답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이게 좀 말의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는 법안이 네. 이게 사실 전기차 분야로 놓고 보면은 결국 이런 거예요.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렇죠. 경쟁력을 높이려고. 네. 그 내용인데 그 한국 같은 이런 FTA를 맺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타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안 돼요. 뉴스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이 미국 IRA를 우회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 멕시코 등 나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요 내용은 맞긴 해요. 근데 중국 업체라는 것들이 정확히 말을 하면은 전기차 그 완성차 제작업체가 아니라 그렇죠.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 2차 전지 해당하는 사안이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투자가 되게 많이 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북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죠. 예. 업체잖아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 4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생산 및 판매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생산 목표량은 연간 20만 대 이상이며 생산량의 90%를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한국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이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사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고양시가 협약을 맺은 저 GOMSD는 북경 자동차와 실제로 뭔가 관련이 있는 거냐? 자,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일단 답변 내용 한번 먼저 볼까요?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GOMST는 이 북경 자동차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지금 기업의 투자 협력 관계는 기업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은 삼가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전혀 없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해당 업체의 투자 관계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경영상 비밀에 해당된다. 아예 관계 없는 거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때 다 알 수 있다. 뭐든지 다 경제자유구역만 지정되면은 다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사실 기적의 논리 같은 거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네, 그러네요. 역시 이동환 시장님의 이런 어떤 그 일을 추진하시는 방식이 정말 좀 전무후무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정 질의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 더 좀 보시겠습니다. 자, 신인선 시의원이 책에도 실속도 없는 엉터리 고양시 도서관 정책이라는 주제로 이날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자, 제목 그대로 고양시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이동환 시장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 의원은 질문 말미에 고양시 도서관 정책을 총괄할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님의 도서관 공약 사항은 108만 고양 시민의 독서문화 향유 및 확대를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 시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수립할 중장기비에게 고양시 중앙도서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이 왜 필요하죠? 시장님, 예고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앙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시면. 근데 왜 필요하죠? 그 총괄 관리는 우리 부서가도 별도로 또 있고 관리 체제에 대한 부분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 우리 중앙도서관이 정말 필요하다는 내부적으로 확인합니다. 뭐 중앙도서관이 왜 필요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자체가 이제 이런 좀 독서문화진흥이나 도서관 정책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파주시 예를 좀 들 수밖에 없는데 파주시가 고양시 인구의 좀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파주시 중앙도서관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 네. 별도로 건립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도 얻고 있고 그리고 도서 관련 정책도 되게 꾸준하게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 건립 초기에 이제 화정도서관 저기가 거의 지금 108만 고양시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프라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부족한. 네. 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2022년 4월에 그러니까는 2년 전이죠. 그때 고양시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 용역이라는 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잠깐 보면요. 고양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1개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문체부의 그런 매뉴얼이라는 게 있고요. 공공도서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 자체가 지금 이렇게 무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자체장으로서 좀 이 발언이 이렇게 적절한 건가 싶은 좀 의문을 가지는 그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동환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신인선 의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시장에 도대체 중앙도서관을 왜 지어야 합니까? 라는 마지막 발언은 시민의 이야기에는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채 바라만 보겠다는 시장의 태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이몽열 시의원도 SNS에 반응을 남겼는데 보통 시장들은 이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하죠? 라고 시의원한테 되묻는 거. 자, 이거 의원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이냐?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도서관 관계자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타서들 사이에서는 시장님이 도서관 정책에 관심이 적다는 거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 중앙도서관 추진 자체를 마치 금시초문인 양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답답하다. 정말 기운 빠진다. 예,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자, 이기영 고양시병 당선인의 경의중앙 강남선 추진. 자,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이죠? 경의중앙선은 그 신분당선 용산 연장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용산역에서 신분당선을 직결시키는 요 내용이 이제 핵심 골자거든요.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은 환승 없이 한 번에 강남부터 시작해서 양재 그리고 분당 판교랑 수원 광교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이제 황금 노선이 구축된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용만 보면 되게 반갑긴 한데 사실 이게 실현 가능한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사실 이 계획이 완전 새롭게 나온 계획은 아니더라고요. 네.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불과 4년 전 총선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이죠. 김영환 후보가 경의선과 신분당선을 직결하는 공약을 그때도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기현 당선인이 낸 공약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는 용산 서빙고역에서 직결한 안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현실성 놓고 좀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기현 당선인이 낸 방안은 용산역에서 분기되는 지점에서 Y자 분배기를 설치를 해서 직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도 꽤 오래전에 나온 계획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건 또 언제 나왔던 얘기예요? 네,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한 20여 년 됐네요, 그러면. 예. 당시에 이제 국토부가 이미 직결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에 큰 난관이 여기였대요. 그 공덕에서 용산 구간까지 가는 곳이 지금 지상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하화하는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철회를 했는데 18대 백성훈 일산동구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네네. 이때 이걸 좀 재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당시에 국토부에 질의를 했었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분이 되게 이런 부분에 첨예첨예 하시잖아요. 용산에서 안 되면은 공덕에서 어떻게 직결 안 되겠냐, 아니면은 저기 뭐 효창역에서 어떻게 안 되겠냐. 결국 방안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게 본인께서는 이제 직결을 힘들다. 대신 이제 좀 환승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결론을 이제 자체적으로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기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올해 초에 이게 통과됐었던 이 철도 지하화 및
철도 이렇게 부지 개발 가능하게 하는 그 특별법 요걸로 인해 가지고 네. 가장 큰 난관이었던 앞서 얘기했던 공덕 용산 구간 지하화 방안이 마련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결이 가능하다. 네. 그럼 지하화가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돈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 예,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부지를 이제 민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합동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게 이제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통한 유휴부지 통합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화에 훨씬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신분당 선으로 직결이 된다고 해도 선로 용량이 이렇게 포화가 돼서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계속 경의선 증차 문제 얘기할 때마다 추가 증차 어렵다 뭐 이렇게 국토부에서 답변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이유가 이게 청량리 망우 구간이 여기가 이제 단성 구간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병목 현상 문제 발생하는 것 때문에 추가 증차가 어려운 상황인데 강남으로 가는 노선은 용산에서 변기가 다르다. 되기 때문에 여길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증편이 가능하다. 신규 배치하는 차량들을 충분히 호환 가능한 차량들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큰 문제 없다. 뭐 일단은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성사가 되면 고양시에서도 강남까지 직결되는 광역철도망이 또 하나 구축된다, 뭐 이렇게 기대도 될까요? 진행될지 여부는 이제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직 신분당선 용산 연장 사업도 삽도 뜬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거쳐야 될 관문은 많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당선인께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연장한 이런 계획들이 무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철로 하나 까는데 거의 조 단위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 타당성이 나오느냐,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부분인데 이 계획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계획에 겹쳐가지고 이렇게 선로를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낮고 반면에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데요. 관심이 큰 일정이 26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진행되는 그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2024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잘 아시는 것처럼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계속해서 이게 소통에 장애가 좀 생기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미뤄지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1차 추경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이게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고양페이 인센티브 예산 61억 원이 마침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었는데 결국 시에서 이번 추경안에 고양페이 예산을 긴급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관심이 가는 항목은 바로 고양시 그 행정부서, 그 다음에 시의회 업무추진비. 규모는 598건 28억 원. 업무 추진비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시 입장에서는 이거 정상적인 부서 운영 그리고 또 사업 추진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시장과 시의회의 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이렇게 노출이 됐던 이런 부분이라서 과연 시의회에서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뭐 지역개발 분야, 문화, 관광, 또 사회복지, 교통, 그리고 생활 SOC 시설, 뭐 다양한 이런 항목들이 이번에 올라갔는데요. 하나하나 다 언급해드리긴 좀 어렵고 저희 고양신문 기사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항목 그리고 금액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예산이 통과되고 또 어떤 예산이 삭감됐는지 요거를 다음 주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봄을 화사한 감동으로 물들여줄 2024 고향 국제 꽃박람회가 이번 주 금요일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17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 축제 공간이 일산 호수공원의 북서쪽 끝인 이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대폭 확장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알찬 나들이를 계획하시려면은 이 꽃박람회 구경하고 또 인근에 있는 맛집 가셔서 좀 즐거운 식사도 하면은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고양신문이 꽃박람회 특집으로 고양시 주변의 맛집과 카페 저희가 12곳을 선정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고양시 카페 4곳 소개해드립니다. 명장이 굽는 빵 명장10, 문화복합공간 스퀘어 81, 베이커리 카페 포레스트 아우팅, 도봉산 숲속의 정원 카페 피콕 그린. 고양시 맛집은 8곳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식 횟집 강릉집, 부위별 특미 강원 한우구이, 고향의 가장 유명한 등촌 샤브칼국수 본점,
돈 주고도 송구한 밥상, 맛있는 정원, 궁중 보양식 전문점 보양 삼계탕, 흑염소 전문점 원흥동 방앗간집, 가성비 최고 한우집 임간의 한우마을, 플레이그라운드 브루어리 탭하우스 본점. 고향의 맛있는 맛집과 카페와 함께 즐거운 꽃박람회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